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것으로서 쉬운 두 번째, 어떻게 출생아의 위기를 이길까? 그러니까 출생아가 여성 100명, 남성 200명이잖아요. 200명이 한 세기 반 동안에 12명이 되는 0.5% 출산율일 때 굉장히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옵니다. 급속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없고, 이게 인구 문제의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저출산을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많이 바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풍요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살고 너무 잘해요. 많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날에 출산이 낮아졌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데, 지금 하나 얘기는 또 어젯밤에도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80%가 그 출생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한 80%다. 그러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싱글이 74%입니다. 그러니 또 80, 90%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애를 안 낳는다만 해봐야 무드냐, 2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돈도 줘야 한다, 이거죠. 43만 명을 돈을 줄붙잡고 129조를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위기를 이기지, 그냥 말로 교육으로 무슨 세미나로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국민 가정교육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벌려서 해 나갈 때 이 위기가 극복되지, 지금 얼마나 그 병이 깊은데 이게 간단히 해결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아 문제가 지금은 다급해졌어요. 위기를 몇 번 넘겼어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한국의 위기를 누가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국내 전문가들이 출생아 문제를 상세히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출생률이 낮다, 그 다음에 25세, 49세까지 남성 절반이 미혼이다 하는 등 많은 얘기하지만 실천 대안에는 누가 관심이 있을까? 실천 대안을 유튜브에 내는 데가 못 봤어요. 한 3, 400개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무관심과 안일은 반드시 그 후에 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이라든지 안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관심과 안일을 지금 화를 막으려면은 갈 곳 떠날 때 내려갈 곳 없는 후진국은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지 말고 한국은 높은 고지로 올라갔어요. 지금 10대 작은 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면 세금으로 639조로 경제 대국이 있으면 아마 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일만 있다 이겁니다. 근데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굉장히 피부로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2%, 5% 경제가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두고, 그리고는 결혼한 사람들한테 애를 놓게 하는 정책만 쓰고 있어요. 우리 출산율이 낮아진 우리네 한 80%가 결혼한 사람이 애를 적게 놓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출산율 정책이 결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애를 가지거나 기를 수 있고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돈을 그동안 많이 넣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논리고 문제가 바뀔 수 없다.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이걸 마치 원인처럼 이야기하신 분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정말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을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 무시하거나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간 대기업들의 넣을 때 빨리 뭐 무시하고 나쁜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말처럼 90%가 저출산율 80%가 결혼을 안 해서다 이거예요. 제가 자료를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결혼 안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았고, 결혼한 20% 사람들에게 애를 많이 낳아라. 그 정책만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한계가 있고, 너무 이런 면에서 준비가 없어요. 분석도 안 하고,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기업의 경쟁력 때문에 지금 이 사람 말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 때문에 기업의 단가 제한으로 50대가 강제 퇴직을 한다 됩니다. 빨리 퇴직을 한다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으로 5년 후에는 도산이 된다. 공무원 또는 군인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 하다가요 4, 5년 내에 다 망하고 끝나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빨리 빈곤해진다 이겁니다. 노인들이 그 경험 없으니까 사업한 사람은 사업은 대학교부터 어려서부터 기초부터 해나간 사람이 다르지 그냥 돈 빌려갖고 한번 해갖고 왕창해서 4, 5년 만에 도산되고 망하는 것은 이건 사업하는 건 자세가 아니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빈곤하다 이겁니다. 정부의 복지로 노인 빈곤 일자리를 찾는 일, 또 전문직, 의사, 그리고 변호사 전문직이나 공공업을 선호하는데 그런 선호하고 대기업을 오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늦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 딸도 32세에 결혼해갖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32세에 들어갔다 시청 직원으로 32세까지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35세에서 50세까지 직장 15년간 일로 해가지고 15년 일해서 노후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15년이라고 얼마나 전입금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부에도 노인은 OECD 평균보다도 2.8배 빈곤하다 이겁니다. 평균이 14인데 이건 40이니까 굉장히 한국이 이 빈곤으로는 아주 2019년도 얘기인데 빈곤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참 큰 고질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자살률도 일본이 17인데 우리나라 28이면은 너무 많이 자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노인 방치로 봤어요. 물론 한국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별 복지는 나서 부자도 또 복지로 해가지고 해주는 데를 봤어요. 부에도 복지 써줘요. 근데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거는 세발의 피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살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고 한국의 노인 방치가 이와 같이 심각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적절한 직장을 찾다가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도 기피하고 저출산의 구조적인 문제로 악순환되는 거죠. 그런데 80%는 결혼을 안 해서 저출산이다. 80%가 결혼을 안 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32세에 결혼을 하니까 32세 가임기 동안에가 8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국인은 25세 이하에 결혼합니다. 20세, 18세까지 결혼해요. 그러면 가임기가 15년 이상이면 올해 7년, 4년을 낳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국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것입니다. 저는 국제결혼 학과를 둬야 된다 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미국은 200년 동안 국민이나 국가가 그런 부를 조정하고 현상을 조정해 나갔는데 한국, 일본 같은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조절할 능력이 부족했다 하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말했다 이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조절을 못했을까? 이것이 좀 우리 한국의 연구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뭐 세계 32위가 되는 뭐 경제 성장 GNI GDP 개인적 성장도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이 골든 박사의 말대로 이런 기성세대 아들 직장 사회 이런 문제들을 유튜브로 30표씩 만들어 갖고 깔아놓고 좀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응이 어려웠는가에 대하여 한번 가정과 풍요라는 것으로서 그 시대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1900년 이전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적응해서 단칸방에서 결혼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더 좋은 직장, 아파트도 더 좋은 아파트 이렇게만 찾으니까 이게 눈이 높아져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90년대는 어려움을 극복하셨는데 지금은 정신적 자세 문제가 많아요. 여러 분야에서 정신적인 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세, 30세는 결혼도 많이 다 했는데 지금은 25, 49세까지가 남성 절반이 미혼이다. 여성은 33%고 이렇게 결혼할 의향도 없고 수산할 의향도 없고 그래서 출생하는 0.7명이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가정과 미래를 생각해서 다 결혼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안 됐어요. 이 자제도 3 내지 8명씩 나왔고, 그런데 지금은 0.7명이니까 이 풍요를 인하여 그 조정을 못한 것이죠. 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한국 수입이 많아졌으니까 해외여행을 하거나 균형 잡힌 소득을 못한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노인 방치로 인하여 세계가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고 자살도 많은 균형 잡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라가 급격하게 소득이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정만 하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조정 못했다. 국가도 그걸 통제를 못하고 그래서 세금으로 2023년도에 639조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예산이 올라가고 국가도 사실은 이런 거 조정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 노인복지 결과는 노인복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요. 노인복지 대학도 있고 노인복지에 대한 일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세계 최악의 노인 방치 시대다. 이처럼 출생아 그러기 때문에 출생아가 여러 면에서 지난 정부 국민들은 자기를 차지하지 못했다. 출생아가 점점 다 낮아져야 돼. 이거 나라가 지금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교육과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자리를 잡아줘야 되냐. 그러잖아요. 뭐 정부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알지. 그러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는데도 안 들어듣거든요. 정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릿고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초가집 이어보셨습니까? 일해봤어요, 이것은? 안 해보셨죠? 맞습니다. 이거 다 올라가서 해봤어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풍요해서 이런 어려움을 몰라요. 그래서 노래 속에 어찌 이겼소? 풍부해서 오는 현대이기 때문에 더 쉽지요, 이기기가. 그런데 더 어렵다 이겁니다. 내려갈 곳 없는 후진국은 허덕일 뿐인데 높은 고지에 간 한국은 추락하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살도 많은 것이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추락할 위험을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한국은 몇 년 뒤에 뭐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뭐 아프리카처럼 산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는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한국의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중국이 호황기 때 우리도 호황기였고 중국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기회가 온대요, 또 거기서. 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어가지고요. 한국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온 거예요, 사실은. 일본 그 강한 나라 옆에 가서 우리가 약간 강해질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중국이 대만하는 말아요. 일본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 팔았어요. 중국에는 이제 세계 시장에 팔고. 한국이 지금까지 호황기를 누렸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망해간다. 그런데요, 기회가 온답니다, 한국에. 그것이 또. 이런 식으로 한국은 용하게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위기에서 한국은 이겨왔어요. 이겨왔는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걸 내가 분석해 보니까 책에서 한국은 견딜 수 있느냐 거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50가지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한국의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 가운데서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인구가 없어져 가지고 한국 사람이 못 온다 하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안 오는 것이죠.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학을 40대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희소하지만 뭐 이런 시기는 안 된다 이거죠. 30대, 20대, 35세에 대학 졸업하고 입사 준비를 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늦어버린다 이겁니다. 모든 결혼이나 모든 게 늦어버린다고. 그러면 어쩔 거냐 이거예요. 이게 늦게까지 버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고시 공부 7회 8회 본 사람 윤 대통령은 8번 합격했다는데 돈이 있으니까 맞고 공부를 했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높은 고지, 높은 비용을 희생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어떤 데는. 근데 낮은 대로 임하여 행복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바꾸자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아니 적당하게 일해요. 뭐 직업의 규칙이 없다 그러는데 직업과 규칙만 따지는 거예요. 그냥 청소부터 뭐든지 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높은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모든 사람 주변에 희생시키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8년 가임 기간밖에 안 돼,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싱글등도 많고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해서 저출산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대안과 저출산 여러 해결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가정교육 저출산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거 안 오고 그냥 뭐 정해진 미래다. 정해졌으니까 우리 남성 싱글이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총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554만 명, 여자가 495만 명입니다. 495만 명, 남자가 550만 명. 그래서 절반이 미혼이다. 그러면 아까 47% 나온 42%인데 그것은 4년 전 얘기고 지금은 51.5% 남자가 가능하고 그래서 50%만 잡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가 9%. 그러면 이걸 빼고 나머지 41%가 결혼했는데 그 중에 이혼한 사람이 49%니까 20%가 이혼했다 이겁니다. 남성으로 보면. 그래서 남성의 111만 명이 싱글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45%니까 22만 명. 그 다음에 여기 50%라는 말은 이 554만 명의 50%니까 27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치면 410만 명이라고 하는 남성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혼자 사니까. 결혼을 못하거나, 그 다음에 싱글이 이혼했거나. 그래서 전체의 74%다. 이건 놀래라 빨리 얘기입니다. 전체의 74%. 나 이걸 보고요. 그럴까? 의심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걸 자료를 보내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틀리냐, 맞냐? 엄청난 숫자니까. 그분이 다 검토해보고, 맞다 이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74%라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출생아가 없다, 자녀를 안 낳는다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나머지한테 5억을 줘봐야 전체적으로 지금 낳는 수가 안 되는데 5억 줘봐야 못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운동까지 함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요? 국민운동을 벌려야죠. 국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고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출생아 저배율로 79만 명을 목표로 했을 때 1년에 목표로 두고 세매보고 그 다음에 42만 명을 지원하는 걸로 129조로 가지고 43만 원에 3억을 준다면 34억 주면 129조가 필요한데 이런 재정 같은 프로그램을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많은 정책과 논의와 대책을 세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돈 주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 없이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요. 저희 형이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 어딨냐 이거예요. 그냥 모두가 자연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대학 공부하고 뭐 시험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수고의 결산이지 자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불신자들은 다 자연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무슨 자연이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아주 치밀한 이 과학 구조 되는 게 자연이 이루어진 거 없어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자연이 어떻게 이루어져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허무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내 말은. 그러나 사회와 국가에서는 불가피한 저출산을 매우 크게 강조한다 이겁니다. 유치원은요 이제 틀렸다 이거예요. 정해진 미래라 이거죠. 조영태 교수가 말한 대로 정해진 미래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제 알아요. 이제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저출산으로 노동력 감소를 필연이고 최악의 노인 빈곤으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얘기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볼 눈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나 지도자,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국민도 따라서 계속 추락하는 저출산으로 인구는 멸망하로 정해진 미래 한국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죠. 미래 한국으로만. 지금 학자가 이 유튜브를 한 30개 있어요, 이 사람이. 학자가 그렇다 하면 다 학자들 이야기를 듣지 누구 말 들어요? 목사 말을 들어야지 학자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고 해야 되고요. 학자 말 듣지 말고. 지금 나라를 없앤다고 최대한 안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운동이나 국민운동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런 운동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해야 한다 이겁니다. 내 말은. 이거 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 안 된다고만 말하고 뭐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야지. 이웃의 호기나 위기를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호기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중국이 뭐 호기다. 뭐 한국도 일본 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더 호기가 됐고 중국이 지금 멸망한다. 한국은 그걸 통해서 위기가 온대요. 호기가 온대요. IQ 105 평균이고 결실들의 노력들이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미국에서 30년간 한국에 30년 근무한 외국인 기자가 한국인 어디를 봐도 이상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한국이 왜 이상하냐 이거예요. 특별하다 이겁니다. 다르다 이거예요. 하버드 교수가 분석한 한국인의 뛰어난 진짜 이유는 한국인의 정신력은 일본, 중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의 책을 냈어요. 이런 말들은 한국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웃의 호기나 위기에서 한국을 지금까지 호기로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인구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인구가 사람이 없으면 누가 못 해줘요. 다른 나라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으로 노동력의 급감으로 일할 사람이 없으면 노동력이 없으면 누가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저출산으로 가야 할 늦어가지만 지금 기회 놓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나 목소리를 국민이 뭘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내야 되고요. 일본 이런 유튜브 나와봐야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그러려고 그걸 뽑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넘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이게 감소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뭐 어떤 소리냐, 싸우는 소리냐, 전쟁터냐, 저질이냐, 고질이냐, 고질 질병입니다. 병. 이 국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것 같아요. 생산적인 고견이나 좋은 다툼, 희망을 주는 국민 대표자가 돼야 되지. 국회가 뭐 이렇게 그렇지 못하고 실망만 주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 식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시골 멸단위 조합장 선거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출생아가 사라지는 해결 대안을 어떻게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나라가 정책적으로 세우고 국민운동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자 하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